역함수 봅시다. 역, 역겹다. 역겨워가 뭘까? 역겹다가 뭘까, 건이야? 어? 지금 몇 시야, 근데? 12시지? 응. 역겹다가 뭐야, 역겹다. 현아, 언제 역겹다가 할 때? 역겹다라고 언제 얘기해? 역겨울 때 역겹다라고 하지. 다 바보야, 진짜 바보 아니야, 진짜. 뭔가 나랑 생각하는 게 반대될 때 역겹다라고 하잖아. 그치? 예를 들어 나는 숙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근데 나는 시험을 잘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못 치는 거야. 엄청 역겨운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렇게 반대될 때 우리는 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은 한자에서도 이제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긴 함수인데 반대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 함수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보연아? 보연아? 보연이는 학교에 다니지? 몇 학년 몇 반이야? 3학년 7반이라고? 1학년 몇 번? 10번. 네, 이렇게 됐대. 내가 저기 보연이가 1학년 7반이야. 7반 10번이야. 다전고 1학년 7반 10번이야. 보연이는 다전고 1학년 7반 10번에 대응이 됐어. 그래서 내가 보연이가 역겨워가지고 학교에 찾아간 거야. 학교에 찾아가서 교문을 열고 들어가서 앞에다가 야! 1학년 7반 10번 나와! 이러면 누가 나오겠어? 보연이가 이렇게 이러면서 나오겠지. 맞아? 분명히 1학년 7반에 10번은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연이가 딱 하나 딱 나오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학년 7반 10번에는 또 누구밖에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보연이라는 아밖에 대응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f가 정의된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근데 이 y라는 모든 원소가 x라는 원소에 하나씩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하고 걔를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지금 보연이 반에는 1학년 7반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지네 반 몇 명인지도 모르는 말이 돼? 혜연아? (57번) 없잖아. 그치? 막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한 명씩 다 대응을 했다고 해보자. 알겠죠? 그럼 이건 함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도 함수가 되긴 하지만 역함수로서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얘가 거꾸로 대응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이런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기다가 네모칠까? 항상 fx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x의 임의의 원소 x의 임의의 원소 x가 y라는 임의의 원소에 대응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y는 fx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y에서 x로의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고 f 인버스는 y라는 원소가 x에 대응을 함으로 우린 걔를 기호로 적으면 f 인버스 y는 x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공역에 있는 원소를 정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을 시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는 F의 지수의 마이너스 1을 표시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읽을 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읽지 않고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인버스. 발음 좋지? 복학킹? 인버스. 알겠죠? 인버스라고 하고요. 자,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네, 이 역함수의 정의는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x는 f 인버스 y가 있으면 얘를 y는 fx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는 f의 치역이고요. f 인버스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f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f는 존재하지만 거꾸로 갔을 때 b가 대응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는 g는 존재하는데 이 b라는 놈이 두 놈에게 대응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얘 같은 경우 역함수가 다 존재하죠. 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벤 다이그램의 대응 관계를 보고 역함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해요. 알겠지요? 자,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뭐라고?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가 되어야 한다?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 실수 전체 1대1 대응.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항상 함수가 끊이지 않고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형태여야만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만 되는 거예요? 4번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상태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잖아. 그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줄 쳐놓을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줄 쳐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쭉 이어져 있으면서 증가해야 됩니다. 적어놓을까? 쭉 이어져 있으면서 증가해야 됩니다. 쭉 이어져 있으면서 증가. 이어져 있으면서 증가. 자, 이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실수 전체 집합이어서 그래요. 있으면서 증가. 자,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쭉 이어져 있으려면 여기 이 넣었을 때랑 이 넣었을 때가 만나야 됩니다. 얘들 둘이가 만나야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이 넣은 거랑 밑에 이 넣은 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5는 2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자,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로 많이 치환을 해서 풀고요. 역함수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정의로 풀어요. 그냥 정의. 역함수는 뭐로 푼다고? 정의로 풉니다. 정의. 만약에 문제에서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하면 FA는 B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F 인버스 A는 구하라 하면 이를 K로 치환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F 인버스 3이 A래. 아, 그러면 F, A가 3이라는 거구나. F 인버스 B가 3이래. 아, F3이 B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역함수의 성질. 개중요 성질. 자, 일단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알겠죠? 지금 해야 될 거. 자, 일단은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언제냐고 했냐면 첫 번째가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결과 i가 되더라 이겁니다.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어떻게 하냐면, 자, fx는 y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f 인버스 y는 x가 되겠죠. 네, 그렇죠. 증명은 쉬워요. 자, f 오브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f 인버스 y는 f 인버스 y가 x이기 때문에 얘는 fx가 되겠죠. 근데 fx는 y거든. 그럼 얘가 y가 됩니다. 어머 y를 넣었는데 y가 나온 거야. 넣은 놈 나온 놈이 같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 됐어?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f 인버스 오브 f에다가 x를 넣어볼게. 그러면 f 인버스 fx인데 fx가 지금 y잖아. 그럼 f 인버스 y네. 근데 f 인버스 y가 x잖아. 어머! 넣은 놈이 x인데 나오는 놈도 x인 거야. 넣은 놈 나오는 놈 같네. 이거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또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나요? 됐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두 함수가 만약에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두 함수를 합성했으면 둘이는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합성함수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것도 증명이 쉬워요. 봐봐. 내가 f 오브 g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 역함수와 합성하면 i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g랑 누구랑 먼저 합성해야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g 인버스부터 얘들 둘이가 없어져야 i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 새끼는 i가 돼버릴 거고, 얘는 i가 될 거고, i랑 f랑 합성하면 f가 될 거고, f랑 다시 누구랑 합성하면 f 인버스를 합성해야 i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 오브 g랑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를 합성했더니 뭐가 되더라? i가 되더라. 그 말은 f 오브 g의 역함수가 뭐가 되더라?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간? 승원이 알간? 오케이. 네. 그러면 다 된 완벽. 역함수 구하기 괄호 치고 y는 x 대칭 적으세요. 자, 봅시다. 네. 자, 역함수 구하는 거는 y는 x 대칭 시키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y는 x 대칭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서술형으로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감점 요소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의역, 치역을 언급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알겠죠?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치역과 정의역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네. 자, 일단은 얘들아 설마 답이 구할 수 없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인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x, y를 서로 근데 이 순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x, y를 서로 바꾸고요. 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너네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문제 보면서 할게요. 네, 자, 포커스에 별표 쳐놓읍시다. F 인버스 오브 F와 F 오브 F 인버스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왜 아니라고?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당연히 알겠죠? 선생님 둘 다 항등함수 되나요? 항등함수는 맞지 당연히. 그치? 근데 F 인버스 오브 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이고요. 얘는 F의 정의역이고요. 얘는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F 인버스의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F의 치역이 정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의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모양만 같은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별거 아니지만 문제도 진짜 별거 없었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는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서로 같은 게 아니야. 알겠지? 알겠어? 정의역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건이 알겠지? 네,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주의하십시오. 네. 자, 역함수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대부분 y는 x 서로 y는 x 대칭이긴 하고요. 교점이 이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면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주위에다가 별표 100만 개 해줄까? F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거는 지금보다는 무리함수에서 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를 구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그러니까 F가 F 인버스가 되는 그 교점이 Y는 X 위에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언제일 때는? 증가할 때는. 알겠지? 증가할 때는. 근데 감소할 때는 자기들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감소함수일 때는 자기들끼리 만날 수 있고 이게 옛날에 16년 9월 고3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 무너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요 교점의 좌표를 저 어떻게 적어놓을까? 어디 갔냐? 여기다가 3번 동그라미. 감소함수는 감소함수인 경우는 FA는 B다. F 인버스 A는 B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교점의 좌표를 놓고
네,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푸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문제집마다 하나 있을까 말까라 가지고 나오고 한번 찾아줄게요. 알겠죠? 아마 그 심화 수업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가 증가함이 분명해. 이거 100% 증가야. 그러면 그냥 y는 x랑 연립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교점의 좌표를 a, b라 놓고 알겠죠? 그럼 이 a, b가 함수 위에도 있어야 되고 역함수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fa는 b다, f 인버스 a는 b다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네,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알려줄게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네, 유형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 있어요, 건이야? 7개? 네, 하나다. 2분씩 하면 14분 만에 끝나겠네요. 숙제가 많겠죠, 그러면? 네. 참고로 유리함수 1시간 컷 가능하고요. 무리함수는 15분 컷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명제가 조금 오래 걸리지 저기 함수는 금방금방 해요. 네. 왜? 불만이 있어? 대단하지 않아? 그래도 수업을 4번, 5번밖에 안 했는데. 그치? 자, 봅시다. 자, 오씨씨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두면 안 되고 f 마이너스 2는 3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미정계수 2개, 식 2개 연립해서 a, b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f2는 1, f2는 1, f1은 마이너스 3, 식 2개 나왔죠? f2는 1, f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네요. 됐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려서 하세요. 제발. 물어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네. f of g of f 인버스래. 자, 역함수 성질 풀어보면 f of f 인버스 of g 인버스 of f래요. 요거 i가 돼서 사라질 거고요. 물어본 게 f3 g 인버스 f3이네요. f3 구해보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g 인버스 2를 구해야 되네. k라고 치환을 하고 역함수 물어보면 치환하고 GK가 2가 되는 K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4가 2가 되는 K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런 거는 얘들아 어떻게 푸냐면 자, 얘들아 이거 기억하자. F 인버스 옆에 적어 놓을까? 자, 이게 문자가 아니어도 돼. 알겠지? 문자가 아니라 덩어리 자체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이 덩어리를 그냥 체인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 세모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동글뱅이고 이게 세모인 거야. 얘들을 바꿔버려. 그러면 F 3x 마이너스 3은 x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G2를 구하라 했으니까 G3을 구해야 되잖아. G3. 네. G2를 구하라 했으니까 F3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3이 되려면 2 넣어야 되잖아. 그치? 왜 2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렵게 가지 말자 이거야. 알겠지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내가 F 인버스 가지고 F 구하고 싶어. 그러면 덩어리끼리 서로 체인지해서 인버스를 제외시키는 거야. 만약 인버스가 필요해. 그러면 덩어리를 교환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역함수 구해봅시다. 역함수 구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위에 크게 적어놔.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까지 구해야 돼요. 정의역 치역. 제발 정의역 치역. 서술형에서 정의역 치역 안 구해서 선생님 틀렸어 이러면 진짜 내가 밀어버릴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정의역 치역. 정의밖에 없잖아. 치역 구해야지. x가 0 이상이잖아. y 1이야죠. 그러면 니들 먼저 이거 써야지. 정의역, 치역 이거 써야지. 이렇게 써 제발 좀. 해설지는 안 그랬네요. 쓰라고 내가 쓰라고 쓰면 써야지. 자, 그 y는 x제곱 플러스 1. 자, 구해볼게요. 역함수. 모든 문자에다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넣어주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넣고 시작하는 거야. x는 y제곱 플러스 1. 야, 범위도 바꿔야지. 범위도 y도 0 이상, x는 1이야. 1 이상 이렇게 다 바꿔. 알겠지? 그러면 y제곱은 x 마이너스 1. y 0보다 크다며.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옆에 뭐 써줘야 돼? 정의역 써줘야지. 알겠죠?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것도 덩어리를 바꿔. 덩어리를. 그러면 f 인버스 6x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1. 네. f 10 인버스 19 하고 싶어. x 얼마 넣어야 돼? 1 넣으면 되겠죠? 네. 끝. 1 넣으면 2네요. 그쵸? 네. 표현이 알겠또? 자, 개중요. 별표. 자, 이거 선생님 유리함수 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엄청 중요해요. 자, 가서도 얘기할 거야. F랑 F 인버스. 봐봐. 선생님이 F 인버스 X를 구할 때 fx를 무슨 대칭한다 했어? y는 x 대칭한다 그랬어. 근데 y는 x 대칭을 했는데 똑같은 거야. y는 x 대칭을 했는데 식이 똑같아. 내가 보현이를 쌍꺼풀 수술을 시켰어. 보현아? 내가 보현 쌍꺼풀 있어? 효연이 쌍꺼풀 있어? 내가 효연이를 쌍꺼풀 수술 시켰어. 똑같아. 그 말은 뭐야? 효연아. 아니, 쌍꺼풀 시켰는데 얼굴이 똑같대. 뭐야?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거야, 이 새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있었으니까 쌍꺼풀 수술해도 있는 거야. 나 봐봐. 선생님 쌍꺼풀 있지? 근데 여기서 또 했어. 근데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 건이가 선생님 수술하고 왔다는데 똑같네요? 뭐 이러고 온 거야. 나 돈 1,000만 원 썼는데. 그럼 뭐야? 똑같은 거잖아. 원래 얼굴이랑. 그치? 뭔 말이냐? 대칭을 시켰어.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아. 그 말은 너 놈은 처음부터 y는 x 대칭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칭을 시켜도 똑같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네. y는 x 대칭 찾으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외우고 있자. 당연히 뭐겠어? y는 x 그 자체. y는 x. 됐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됐어?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직선. 세 번째는 대칭점이 저거 y는 x 위에 있는 유리함수. 뭐 이런 거. 네. 대표적인 y는 x 대칭 함수입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알겠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y는 x 대칭 찾으라고 했대. 답이 니디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주어진 예 중에서 다른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 니네가 해봐. y는 x 대칭을 시켜보는 거야. 이거를 대칭을 시켜보는 거야. 대칭을. 알겠죠? 대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시켜봤더니 뭐야. 똑같네 식이. 맞아? 처음이랑 원래랑
원래 처음부터 대칭이었던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직선이래. F랑 F 인버스 같대.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지. A 마이너스 1이지. 다항식이래. Y절편이 1이래.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GX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지. 됐어요? 됐어? 건이 알겠어? 역함수 존재해야 된대. 무슨 대응? 1대1 대응. 뭐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그치? 구간 나눠서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했던 거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새끼들아 기억나? 어우 나만 대답하고 있어. 이제 화요일인데 씨. 자 3보다 크면 K 플러스 1X 플 9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은 K 마이너스 1X 네, 마이너스 3이죠. 네, 얘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랑 기울기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엄마랑 해. 알겠지? 건이야, 엄마랑 해.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 자, 일단은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언제일 때만? 증가할 때만. 이 새끼 증가하죠. 2차 함수고 0 이상만 가지고 오니까 증가함수죠. 그래서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교점 구해볼게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3은 x 4분의 1x 4로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x는 1 또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1,1, 3,3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는 2루트 2가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니? 네. 네, 끝났네요. 자, 중요한 거 할게요. 마플 특강 넘어가 봅시다. 자, F랑 F 인버스가 같은 거래. 그러니까 아까 실수 전차집합에서는 Y는 X 대칭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겁나 많이 합성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된 거. 사이클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 합성했는데 자기 자신이 됐어. 그러면 두 개끼리 사이클을 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가도 되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가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끼리 사이클을 돌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만약에 3번 합성해서 3번 합성 원소가 3개야. 알겠지? 원소가 3개인데 2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전부 다 자기 자신에 가거나 아니면 3개 중에 2개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2개가 크로스가 되는 걸 어떻게 찾으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크로스를 시키고 나머지 한 놈은 자기 자신에게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원소가 4개야. 알겠지? 원소가 4개면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도 되고요. 크로스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크로스가 2개가 있어도 됩니다. 자, 크로스가 만약에 1개가 되려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 크로스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가 2개가 되려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 크로스 시키고 나머지 2개도 크로스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소가 5개예요. 그러면 크로스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개가 크로스일 수 있고요. 크로스가 이렇게 2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되는 거 하나가 크로스니까 5개 중에 2개 뽑아서 크로스 시키고요. 얘는 5개 중에 2개 뽑아 크로스, 그 다음에
세 개 남았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나머지 두 개는 크로스.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지요. 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두 개가 크로스가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한 게 뭐냐면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세 개가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세 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게 만약에 자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됐다고 하면 두 개가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됐다고 하면 세 개가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가면 됩니다. 네 개가 만약에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고 하면 네 개가 서로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대응을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크로스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됐어. 세 개가 크로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세 개를 뽑으세요. 뽑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1이 대응할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대응을 시켜. 그럼 무조건 나머지는 대응할 곳이 정해져요. 2는 3, 3은 1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크로스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함수의 개수 문제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지금 풉시다.